4교시로 돌아왔습니다. 4교시는 고평가 단지를 어떻게 거르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저평가 단지를 찾기 전에 고평가된 단지를 먼저 걸러서 하나하나씩 소거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저평가 단지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평가 단지 찾는 법으로 최종적으로 후보를 1, 2, 3순위를 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고평가 단지를 어떻게 거르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고평가와 저평가를 얘기하지만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에 비교해서 고평가인지, 뭐에 비교해서 저평가인지 이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고평가, 저평가가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답이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급지의 기준 단지들은 이런 단지겠죠? 신현대, 뭐 레미안 원베일리, 아서포 이런 단지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단지들이니까 이런 단지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단지들은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왜? 이미 최상급지는 그들만의 리그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준 단지로 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상방이 열려 있는 시장이고 이들을 매수하는 가격대 자체가 너무 높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중하급지의 가격 시세가 전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이고 대표성을 띠는 단지들을 새롭게 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 단지들을 이런 단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는 잠실에 있는 리센치, 경기도권에서는 과천 프루지오 서밋이나 분당 그리고 판교에 있는 단지들이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송도에 있는 이런 단지들이 기준점이 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끄고 시가총액이라는 건 이 세대수와 그리고 평당가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이 시가총액이 크면서 시장 민감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즉 상승할 때 빠르게 올라가고 하락할 때도 빠르게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는 상승할 때는 많이 오르면서 빠르게 오르는 이런 시장 민감도가 높은 단지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단지들이 기준점으로 딱 좋다. 그 기준점으로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는 잠실, 뭐 엘스도 좋고 트리지움도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잠실에 있는 리센치, 물론 요즘엔 뭐 울파포를 할 수도 있겠죠. 경기권에서는 과천, 판교, 분당에 있는 단지들이 기준점으로 잡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에 있는 이런 단지들이 인천에 있는 집을 매수할 때는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기준점으로 잡기 좋습니다. 물론 이 세 개를 동시에 기준점으로 활용해도 좋은데 서울에 계시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계시다면 리센치를 기준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경기권에서 보고 있다. 특히 이제 뭐 수지, 그다음에 동탄, 그다음에 뭐 수원 이쪽에 보고 계시다면 과천, 판교 이런 데를 과천이 아니라 분당, 판교 이런 곳들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되고 뭐 안양이라든지 삼본 그다음에 이쪽 밑에 이제 뭐 시흥 이쪽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과천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단지들을 매수하신다면 그 대표성은 송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무래도 이런 단지들보다 좀 가격대가 낮겠죠. 내가 보는 단지들이 그런 단지들의 기준점을 딱 어디로 정하냐 걸 봤을 때 이런 단지들을 기준점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기준점을 골랐다면 어떻게 비교 평가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잠실에 있는 리센치와 역시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분당에 있는 시범현대 한번 볼까요?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현재 최고 36억 찍었고요. 36억 찍고 현재 시세가 거의 35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33억에서 35억 정도, 요 정도에 지금 좀 내려왔거든요. 한 1, 2억 정도 리센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서현동 현대, 그렇죠? 여기는 시범 단지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되는 단지여가지고 조금 더 호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 있는데 여기가 최근 21억 정도의 실거래가 되었고 현재 뭐 21억에서 22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봤을 때 보통 정상 범위라고 하면 뭐냐면 상급지가 하급지보다 비슷하거나 많이 오르는 게 정상 범위입니다. 예를 들면 리센츠가 3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20억이었어요. 여기서 똑같이 20%가 올랐다라고 가정했을 때 리센츠는 30억에서 20%가 오르니까 36억이 됩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20억에서 똑같이 20%가 오르면 24억이 됩니다. 기존에는 30억에서 20억,
10억의 차이였는데 똑같이 20%가 오르면 30억은 36억이 되고 20억은 24억이기 때문에 24억과 36억의 차이 12억이죠. 10억 차이가 12억으로 벌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똑같이 오르는 게 정상이 아니라 상급지와 하급지의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상급지가 조금 더 상승률이 많이 오르는 게 정상 범위라는 겁니다. 하급지가 더 많이 오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당 굉장히 좋은 단지죠. 그렇지만 잠실보다 많이 오르는 건 이상하다는 겁니다. 물론 분당은 특수성이 있죠. 분당은 신축이 될 거니까. 그런데 아직 리센치는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건 분당의 호재가 반영된 가격이구나. 내가 이 호재가 반영된 가격을 받아줄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죠.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보시면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그래프를 제가 많이 활용할 건데 이거는 손품왕 사이트에 나와 있는 비교평가 그래프고 이걸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리센치의 가격 35억을 100으로 봤을 때 현대는 이게 평균입니다. 26년 2월, 1월, 25년 12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월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월별을 쭉 다 평균했을 때 현대는 리센치의 56% 가격을 추종한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60%일 때도 있었고 57%일 때도 있었고 더 낮았을 땐 40 몇 프로일 때도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이걸 쭉 평균 내보니 이 현대라는 아파트는 리센치라는 기준점에 56%에 수렴하더라. 보통은 평균에 수렴합니다. 이 평균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이 평균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평균 가격보다 만약에 지금처럼 60이나 61%까지 올라와서 비싸져 있는 수준이라면 현대는 조금 고평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지금 56%인데 이때 가격은 54%죠. 물론 이제 뭐 53% 이렇게 찍혀 있는 요 구간 차라리 그렇죠. 요 구간을 보는 게 낫겠네요. 25년 3월부터 25년 6월 정도까지 리센치가 많이 오를 때 여기가 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있는 거죠. 평균 56%보다 더 낮은 이 구간은 분당의 시범 현대가 괜찮은 가격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아진 가격 자체는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인 거죠. 왜?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단지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상급지인데 상급지보다 하급지가 더 많이 올랐어? 고평가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볼까요? 현재 시세는 34억 9천, 26년 6월 기준으로 34억 9천과 21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내가 살 수 있는 가격 얼마예요? 리센치? 리센치 33억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20.5억으로 시세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번에 다주택자 매물들 때문에 호가가 한 2억 정도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호가가 5천밖에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를 내보면 현재 리센치 시세의 현대가 62%까지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평균은 56%에 수렴을 해야 되는데 62%까지 올랐네? 그럼 지금 현대가 비싸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여기 신축이 되는 그 프리미엄까지 다 반영된 가격이긴 하지만 이게 비싸다고 판단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고 판단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상급지보다 비교했을 때 상급지의 이 퍼센테이지보다 높이 올라간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상급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니까.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마레프와 리센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레프도 상급지죠. 마레프도 대표성을 띱니다. 기준점으로 잡아도 충분히 가능한 단지예요. 여기가 34억 9천일 때 여기는 25억 7천 정도 합니다. 현재 시세 어떨까요? 마레프는 리센치 시세의 73%를 추종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해요. 76%, 71%, 73%, 77%, 71%, 69%까지 떨어졌다가 이때가 기회였죠. 이때가 좀 싼 기회였죠. 그런데 다시 정상 회복해가지고 지금 73% 수준의 수렴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도 지금도 거의 꾸준히 73% 수준의 수렴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세를 한번 볼까요? 34억 9천이고요. 25억 8천입니다. 이게 현재 시세입니다. 리치고에서 나타내는 시세예요. 아니 이거 손품왕 시세죠. 손품왕에서 나타내는 시세예요. 그런데 리센치의 호가가 33억까지 떨어져서 중층 괜찮은 동의 중층 기준을 33억에 지금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레프는 가격이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7%까지 올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다? 만약에 마레프에서 리센츠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기회다. 왜? 과거보다 지금이 시세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9억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8억 언더로 줄어들었죠. 7억 5천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을 때가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왜? 상급지가 더 많이 오르는 게 정상 범위인데 지금은 이거보다 평균보다 좁혀졌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한진타운을 한번 볼까요? 한진타운은 아까 분당에 있는 단지, 그 다음에 마레프보다도 더 급지가 떨어지는 단지죠. 물론 좋은 단지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단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거든요. 볼까요, 한번? 리센치가 100이라고 봤을 때 한진타운은 54%를 추종합니다. 54%를 추종해요. 그런데 계속 50%, 51%, 52%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많이 벌어졌을 때는 48%, 46%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54%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호가 기준으로는 어떨까요? 자, 이게 이제 현재 시세인데 호가 기준으로 33억 봤을 때 현재 한진타운은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19억 5천은 줘야 중층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얼마일까요? 1cm에 59%까지 올라 있습니다. 평균은 54%를 추종해야 되는데 1cm에 59%까지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진타운은 지금 고평가일까요? 저평가일까요? 고평가라는 거죠. 왜? 리센치보다 한진타운이 좋습니까? 아무리 한진타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성동구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잠실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잠실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정상 범위가 어디라 그랬죠? 아무리 하급지가 좋아도 만약에 하급지 아까 분당과 같은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입지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성동구가 아무리 좋아져도 잠실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한진타운이 아무리 좋아져도 리센치를 넘어설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많이 올라야 된다? 리센치가 더 많이 오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어디가 지금 더 많이 올랐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진타운이 많이 올랐다. 그렇다면 지금 한진타운은 싼 시점이다, 비싼 시점이다, 비싼 시점이다. 이렇게 걸으면 됩니다. 내가 사야 되는 단지가 비교군, 기준점과 비교해 봤을 때 상급지보다 더 많이 올랐네? 이건 조금 위험한데? 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평가 단지를 고르기 전에 이런 단지들부터 먼저 걸러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원하는 워너비 지역 상급지에 있겠죠. 그 단지의 호가를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를 고민할 때 이 방법으로 고민하시면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셨다면 조금만 쉬었다 와서 이제는 저평가 단지 찾는 법을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의 주제죠. 메인 주제죠. 메인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올게요.